프로젝트 캠퍼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가 15살에 창업한 그리고 창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할 1인 창업가 주식회사 쿠주 대표이사 이재우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창업을 선택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 크리에이터들을 지원을 하는 주식회사 쿠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고, 그리고 또 그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커넥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갑자기 세상에 상한 영향을 끼치는 소셜벤처 기업이라는 띄어서 되게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건 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일단 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좀 간단한 그런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원래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퀴즈를 좀 내면서 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제 나이는 20살이고요. 혈액형은 A형이고 직업은 3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 쿠주와 그리고 사단법인 커넥션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진로 교육을 돕는 주식회사 캠퍼스 멘토의 이제 신사업 본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정말 창모라든지 방탄소년단과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평범한 20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초등학교 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잘 하시고 계시나요? 공부를 잘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저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공부를 사실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담임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수학 문제를 너무 안 풀어서 그 운동장에 책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수학 문제를 풀게 시키는 경험이 있었을 정도로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6학년 때 이제 만난 담임선생님이 되게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사실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당시만 해도 되게 약간 공부는 당연히 해야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조금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깊게 좀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론 과제나 이런 수행평가 이런 거 다 해야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 저한테 뭐 숙제 같은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어오는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너가 기본적인 소양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좀 뭐 꼭 숙제가 만약에 너가 하는 활동에 지장이 될 것 같으면 숙제를 굳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저를 많이 배려를 해주셨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 똑같이 그 초등학교의 생활을 이어다 보니까 중1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TV랑 유튜브에도 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들을 어려워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를 하면은 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커뮤니티를 만든 게 주식회사 쿠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광고가 들어온 다음에 그 광고를 토대로 제가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뭔가 창업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 사업자 등록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한국 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나 설리인터넷고등학교 같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준비하려 했어요. 원래는 설리인터넷고등학교를 준비를 하려고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언가 사람이 이제 목표를 가지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이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한국 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되게 제가 면접을 봤거든요. 그 면접을 저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면접을 보는데 되게 신기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나랑 비슷한 활동을 했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보면 이게 저고 여기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랑 지금까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남으로써 인해서 제가 못 봤던 부분들을 또 새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사업 모델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익 모델들이나 이런 산업 구조를 보면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MCN 같은 경우에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이에서 이제 서로 크리에이터가 활동을 하는 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에서 예를 들면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 관리를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MCN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명한 크리에이터들 위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 크리에이터들 위주로 처음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는 것을 저희의 주 사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사실 좀 유명한 크리에이터들만 같이 하는 것보다는 또 수익이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런 크리에이터들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소셜 벤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사실 원래 그 전에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 혼자서만 이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창업에 대해서나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국 디지털 미디어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 이 학교를 디미고라고 불러서 줄여서 부르는데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작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 이제 제가 사내 운영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화를 시키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구체화를 시켰어요. 이때부터 저희 홈페이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실제 그 크리에이터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만족도 조사도 그때부터 처음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저 더더욱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 친구랑 같이 하면서 크리에이터 수가 엄청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엄청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30명 정도의 크리에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근데 50명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원래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500만 원으로 2012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강의도 다니면서 좀 저의 이런 활동들을 알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알려지고 방송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교내 동아리로 만들어서 이걸 했는데 이런 동아리랑 저희가 뭐 이런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대회에서 하는 이런 되게 큰 행사 가서 부스를 운영할 경험도 없고 이런 기회를 얻으니까 이렇게 방송도 많이 나갔어요. 방송을 나가서 실제로 하고 이런 언론도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랑 제휴를 맺다 보니까 저희한테 점점점 그 광고들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를 들면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가 청소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싶은데 이 교육 과정을 대신 좀 운영을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 크리에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들 관리를 하고 육성하는 경험을 토대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아니면 기업의 유튜브나 SNS 채널을 대신 운영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 돈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으로만 그냥 크리에이터한테 들어온 광고 수익으로만 했었는데 저희 크리에이터가 이제 사실 많이 그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개성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으로써
사실 광고 수익을 많이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저희가 기업 같은 거에 광고들, 행사 광고 이런 거를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마케팅 기업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매출이 나와요. 진짜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300배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바로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찍어요. 이게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광고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행사를 뭐 마케팅 운영 대행해요. 근데 보통 행사 하나 마케팅 그런 거 받으면은 뭐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 이게 순이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기업 유튜브 운영이나 기업 SNS 채널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면은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토대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고2 때까지 이렇게 했고 고3 때부터 이제 수능 공부와 이제 저희 커넥션이라는 단체를 창립해요. 일단 제가 저희가 하는 일들이 사실 물론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매출을 발생을 시킨다고 해도 이게 계속 결국에는 마케팅 대행만 하다 보면 저희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일기획 같은 엄청난 마케팅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좀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좀 정말 신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의 기존 하던 거를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출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사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사실 발생을 안 해도 그냥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후회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신사업을 기점으로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저희가 좀 소셜 벤처라든지 이런 사회 공헌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실 이 청소년들 중에서 제가 창업을 하는 걸 보고 창업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다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했는데 되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 뭐 사업자 등록이라는 과정도 뭐 언뜻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딱히 뭐 하고 나서 이제 끝나면 딱히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근데 딱 이제 처음 봤을 때 야, 뭐 세무서를 가야 돼? 그리고 뭐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무슨 뭐 어떻게 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청소년 창업가나 청소년들 중에서 뭐 어떤 진로를 꿈꾸는 분들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게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되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상반기 때 기존 사업을 축소를 하고 신사업을 개발합니다. 그게 쿠즈 CS라는 처음에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제 저희가 크리에이터를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 그냥 좀 다 똑같이 돼 있다면은 이제부터는 성장형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약간 MCN이라고 저기 써져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 대형 크리에이터를 딱히 키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대형 MCN에 가기 전까지 그 단계를 우리가 다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크리에이터 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장형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요. 저희 수익 모델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 물론 지금 좀 많이 바뀐 게 있긴 한데 이때 자체는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결국에 보면은 MCN 업무라는 게 결국 되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하고 아니면 광고가 들어간 광고를 매칭시켜주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뭐 아니면은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뭐 이런 뭐 사용법 교육해주고 이게 사실 딱히 물론 그 외에 뭐 앤디 상품 개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외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 다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플랫폼으로 더 만들려고 하고 지금 개발이 거의 막바지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커넥션이라는 단체 설립을 했는데 이제 사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뭐 뭔가를 사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제가 이제 공교육을 받았던 입장으로서
이게 조금 더 민간 영역에서의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걸 좀 경험해온 입장에서 민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민간 단체에서의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 기관에서의 지원은 사실 그분들은 그 우리의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얻어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게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랑 창업진흥원이랑 같이 해서 이제 청소년 창업자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스타터스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점점 지원을 많이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능 전에 이제 애들이 다 같이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했을 텐데 되게 수능 전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수능 전에 이렇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러고 놀았어요. 얘기가 진짜 너무 잘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3 때 이거 왜 이렇게 놀았는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평범한 학생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얘도 저희가 그 이제 커넥션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약간 되게 저희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던 부분들 그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의 산하 단체들을 만들고 산하 활동들을 만듭니다. 네, 첫 번째로 이거는 저희 단체에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제 뭔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데는 많지만 그건 다 이제 학교 중심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의 얘기가 들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소리인 게 그 사실 뭔가를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뭔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은 주로 학교를 위주로 안내가 나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학교와 청소년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게 그 학교를 이제 중간에 자퇴를 하거나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근데 그 분들에 대한 뭐 이런 안내도 없고 그리고 지원책도 없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학교학 청소년 연합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독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근데 그 독도를 좀 우리의 힘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게 사실 아무리 정부에서 뭔가를 만들고 해도 될까? 우리가 그냥 독도와 관련된 굿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국내나 외국에 좀 홍보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학교밖 청소년이라면은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고 청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면은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본인의 재능을 활용해서 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제가 초중고등학교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쿠즈의 사업을 분할하고 저희 커넥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를 사단법인화를 합니다. 일단 쿠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쿠즈 엔터테인먼트가 원래 하던 그런 MCN 사업 분야고요. 아까 애니띵비라는 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쿠즈 CS라는 플랫폼을 이제 네이밍을 해서 붙인 거고요.
이 한방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그 약간 노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그 어쩌다가 멘토링 같은 것도 하고 창업 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디지털 기기에 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기사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뭐 기사를 찾아보고 하니까 KTX를 예매를 할 때도 비행기를 예매를 할 때도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게 너무 노인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어요. 사실 근데 이 점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뉴시니어 세대라고 하죠. 이제 베이비붐 세대 때 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니어가 되셨는데 그 나이 드신 다음부터 이제 점점 새로운 게 나와도 그거를 사실 좀 이 디지털과 관련된 이런 역할을 해소를 해야지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매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 인식을 해서 이제 한방이라는 소셜 벤처를 또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이 쿠즈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시니어분들한테 크리에이터 교육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터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되게 잘 따라오시고 되게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거 하면서 기억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유 그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를 버튼을 누르고 이러니까 되게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아예 분사를 해서 만들게 됐거든요. 이거는 지금 같이 법인으로 있긴 한데 아마 내년쯤에 이것도 따로 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누게 되고 저희가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사단법인 같은 거를 설립을 하지 않으면 되게 정부 부처 아니면 민간 단체 기업이랑 협력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올해 10월달에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고요. 내년 초에 이제 그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에이팅비라는 신사업을 런칭을 하고 이제 투자 유치 성공을 이제 시드머니를 그 에이팅비라는 이름으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은 공개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좀 유치를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충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현재까지 이게 제 경험이에요. 이거를 좀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창업이 재미있는 이유는 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내가 주장하는 가치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성공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창업이 위험한 이유도 있어요. 나의 선택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정해진 근로 시간이 없어요. 정해진 근로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주말에 나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로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강의를 하러 오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주말은 되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대표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한계가 없듯이 실패의 한계도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실패의 한계가 없다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만큼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지금 분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청소년이라는 게 이제 만 24세까지잖아요. 그래서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이제 이거 청소년 창업을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취미 생활과 연동한 창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창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좋아하는 걸로 창업을 하기에는 너무 자기의 현생도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예를 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스 같은 데 입점을 해서 아예 자기 옷을 만들고 자기의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팔아요. 이것도 사실 창업이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고 세 번째가 리스크가 적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해서 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망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계약적인 관계를 얽히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이르면 될 거예요. 보통.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했을 때 분명히 경험상으로나 아니면은 뭐 사실 이게 창업을 스펙성으로 보기는 좀 그런데 스펙도 되대요. 여러분들이 그 창업했다는 경험 자체가 사회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업을 했다는 경험 자체만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창업해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실제 사업 활동을 했다면 그게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면 이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좀 한 번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니어 전자결제 플랫폼과 헬스케어 플랫폼, 시니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뭐 청소년 관련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한번 잘 창업을 꼭 안 하셔도 되고 창업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꿈꾸고 제 강의를 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도 사실 여러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표님을 다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기업 대표님들이 나와서 본인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조언을 해주셔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대표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좀 무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떠한 것 때문에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좀 다시 자신감을 잡고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 뉴스 기사나 뭐 그런 걸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이게 2021년이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내년 트렌드, 그리고 올해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진짜 제가 이걸 봤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진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나온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제가 디미고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좀 유익하다고 느낀 건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창업가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 창업가가 아니더라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면은 뭔가 주체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도전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은 사실 창업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던 결국에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제 질문을 원래 받는데 이 질문이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제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연락처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PPT. 그럼 그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웬만한 거는 모두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메일이랑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뜨네요. 이 외에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재호라고 치셔도 제가 나오고요. 지금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이메일이랑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거 보시면 여기로 와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재호 쳐서 검색해서 친구 추가 주신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답변 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도울 테니까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인기업가 이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